푸틴은 2026년 5월 24일 새벽에 통제력을 잃었고 키이우를 전쟁 중 가장 강력한 공세 중 하나에 몰아넣었습니다. 푸틴은 약 600대의 드론과 9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 수도 지역의 빌라체르크바에 사용했습니다. 오레시니크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로 모스크바는 이번에 핵탄두 없이 정치적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메시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으며 주거 건물, 학교, 시장, 급수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크렘린이 군사적 담론으로 숨기려 했던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포로 굴복시키고 유럽과 동맹국들이 어디까지 대응할지 시험해보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키이우 근처에서 종말의 무기까지 사용하면서 진짜로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스크바는 지금 이 시점에 전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선택했을까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 신뢰의 기준 밀소 날비스입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 키이우를 상대로 가장 큰 공습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90발이 발사됐고 그중 36발은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게다가 600대의 드론도 동원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주거 건물이 파손되고 학교가 공격을 받았으며 시장에 불이 났고 급수시설이 표적이 되었으며 문화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정 이후 최소 8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준 이름은 오레시닉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미사일은 평범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목표물 위에 자탄을 흩뿌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서 핵탄두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기를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푸틴은 단순히 한 도시에만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압박용 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이우, 워싱턴, 그리고 유럽의 수도들을 위협하려는 심리적 압박 무기입니다. 빌라체르크바는 이 새로운 단계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키이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오레시니크의 공격을 받은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영상에서는 충돌 전에 탄두가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는 것이 확인되어 이 무기의 포화 공격 특성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취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요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고위력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키예프는 여러 시간 공격받았습니다. 공격은 새벽에 시작됐고 그때 가족들은 집에 있었으며 주민들은 대피소로 달려가고 긴 구조 작업에 대비해 긴급 구조대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이 드론, 탄도미사일, 그리고 오레시니크와 같은 무기를 결합할 때 그 의도는 방공망을 압도하고 우크라이나 팀을 지치게 하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압박을 받을 때 여전히 전쟁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결과를 요구하며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요구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이 대량으로 격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더 강력한 기술, 더 빠른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외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푸틴은 이번 공격을 군사적 대응이라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향은 도시, 건물, 학교, 시장, 그리고 기본 인프라에 떨어집니다. 모스크바의 수사는 군사 목표를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지는 영상과 보도는 주민들, 소방관들, 구조대원들, 깨진 유리창, 화재, 그리고 도시 지역의 피해를 보여줍니다. 오레시니크의 사용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점점 더 협박 전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전선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끊임없는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와 그 주변 지역을 겨냥함으로써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치적 중심을 타격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은 군사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강한 비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오레시니크 사용을 위험한 군사적 확대로 간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행동을 핵 협박과 정치적 압박의 한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민감한 점은 이 미사일이 일반 탄두로 사용되더라도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공식적으로 핵 한계를 넘지 않고도 공포를 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이런 무기의 공포를 이용하려 핵무기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두 전선에서 활동 중입니다. 첫 번째는 공격 이후에 생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며 잔해를 치우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동맹국들에게 방공 시스템이 더 빠르고 더 많이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키예프는 단순한 지지 성명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키예프는 다음 오레시니크, 다음 탄도미사일, 다음 드론 공격이 수도의 주거 지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번 공격은 서방을 시험하는 역할도 합니다. 푸틴은 모든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응이 약하다면 모스크바는 반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 많은 방공 시스템, 더 많은 제재, 그리고 더 강한 전략적 압박이 가해진다면 긴장 고조의 대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공세 뒤에 숨겨진 냉정한 계산입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사용하고 충격의 정도를 측정하며 반응을 지켜본 뒤 더 나아갈 가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푸틴에게 문제는 이런 공격이 그가 피하려는 일을 더 빠르게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충격 무기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키이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집니다. 오레시니크의 사용은 우크라이나만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들에게도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 군사기술, 전략적 협박을 시험하는 전시장으로 전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의 공세는 전쟁이 더욱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은 군사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를 모두 지닌 무기를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는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통제력 상실도 드러냈습니다. 지도자가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도시에 종말적이라고 불리는 무기에 의존해야 할 때 그 메시지는 단순히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압박, 소모, 두려움으로 적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며 전쟁은 새로운 위험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의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레시니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충격을 더 많은 군사 지원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푸틴은 두려움을 이점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 밀손 알베스입니다. 매일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